멕시코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가수 7명 때문에 눈물을 흘린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 전역에서는 말 그대로 광기에 가까운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팬들이 흥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장관들이 4년간 목숨 걸고 매달린 프로젝트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 가수 7명이 뭐길래 인구 1억 3천만 명의 국가가 이렇게까지 움직인 걸까요? 이건 그냥 공연 유치가 아니라 거의 국가 생존 전략에 가까웠거든요. 멕시코 시티의 새벽 2시, 파자마 차림의 자매들이 노트북 화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죠. 화면에는 BTS 월드 투어 공식 발표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은 이미 이 영상을 87번째 돌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요. 언니가 동생 손을 꽉 잡고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봐 멕시코 시티라고 써 있어. 진짜 맞지 하고 확인합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다는데요. 멕시코의 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을 깨우면서 아들아, 어제 꿈 아니었지? BTS 정말 오는 거 맞지 하고 묻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핸드폰으로 예매 화면을 보여주면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열흘째 똑같이 반복되는 아침 일과라고 하네요. 정신과 의사들조차 이런 집단적 감정 폭발 현상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손을 들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광풍의 시작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의 경제장관이죠. 이 사람은 무려 4년 전부터 BTS를 멕시코로 데려오기 위해 인생을 걸었어요. 아니 정말 목숨을 건 거나 다름없었죠. 2022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그는 갑자기 BTS 멤버 사진이 박힌 대형 포스터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외쳤죠. 내가 반드시 BTS를 멕시코로 데려오겠다고요. 사람들은 웃었어요. 또 표 얻으려고 젊은이들 기분 맞춰주는 정치 휴게권이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진심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SNS에 BTS 관련 게시물을 올렸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춤을 추는 영상도 올렸고요.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 양반 미쳤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진짜 작전이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에브라르드 장관은 자신의 셔츠와 모자에 아미 로고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지금 아미를 위한 축제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들이 꼭 멕시코에 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어요. 해시태그는 당연히 BTS였죠. 이 게시물이 올라간 지 단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싫지만 이 약속만은 꼭 지켜주세요. 제발 완전체로 데려와야 합니다. 내 투표권이랑 BTS 콘서트 티켓을 바꿀게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죠. 이때부터 에브라르드의 작전은 더욱 치밀해집니다. 그는 BTS의 보랏빛 경제 효과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BTS 콘서트 하나가 열리면 자영업 매출이 최대 300% 급등하고 도시교통 인프라가 전면 개편되며 K푸드와 K컬처가 폭발적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확대돼서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 투자 유치로 이어진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연 하나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와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 가수 7명의 공연 2시간이 한국과의 경제 전략과 직결된다는 게요. 에브라르드는 단언했습니다. BTS는 열쇠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열쇠라고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게 곧 증명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때였어요.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에브라르드 장관은 인천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진 해석진의 공연장이었죠. 그는 공연을 관람한 후 백스테이지에서 진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멕시코에는 당신들의 노래가 삶의 이유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와준다면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는 선물입니다라고요. 진은 에브라르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년에 꼭 가겠습니다. 이 짧은 대화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멕시코는 문자 그대로 정지됐어요. 영상은 1시간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고
멕시코 전역의 팬들은 비명을 지르다 그대로 기절하기 시작했죠. 병원 응급실에는 과호흡으로 쓰러진 10대 소녀들이 줄을 이었고 정신과 상담 전화는 마비됐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BTS 월드 투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34개 도시 멕시코 시티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멕시코는 폭발했어요. 아니, 폭발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거의 핵폭탄이 터진 수준이었습니다.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 껴안고 울부짖었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도심을 누볐어요. 밤새도록 축제가 이어졌죠. 이때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움직입니다. 그녀는 즉시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어요. 안건은 단 하나, BTS 공연의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지시를 내렸죠. 티켓 사기 원천 차단, 공연장 보라색 단장, 공식 승인 교통체계 전면 개편, 그리고 대통령급 경호 체계 구축까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나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폴 맥카트니도 심지어 전설의 마이클 잭슨조차도 이 정도 예우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장에 섭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쉐인바움 대통령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BTS가 멕시코에서 콘서트를 하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이건 멕시코의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일이었거든요라고 말하면서 목이 메었죠. 한국과의 대통령이 외국 가수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감정을 드러내다니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멕시코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BTS 특집을 내보냈어요. 밀레니오는 BTS는 역사 그 자체다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를 씌웠고, 텔레디아리오는 한국이 멕시코를 구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엘피난지에로는 경제면 전체를 BTS 경제 효과 분석으로 채웠죠. 그리고 에루니베르살은 에브라르드는 그저 팬이 아니라 K-팝이 가진 희망의 메시지가 멕시코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전략가다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이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지자 해외 언론들도 움직였습니다. 스페인 매체 인포바에는 에브라르드 BTS가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멕시코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을 축하하다라는 제목으로 멕시코의 폭발적인 반응을 상세히 보도했어요.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은 2026년은 BTS의 해라고 선언했고요. 영국 BBC는 더 구체적인 숫자를 내놨습니다. BTS가 이번 월드 투어에서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여러분, 1조 5천억 원이요. 한국 가수 7명이 전 세계를 돌면서 한국 중견 기업 1년 매출을 뛰어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 문화의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일본은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 쿨 재팬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정부 부처까지 신설했죠.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오타쿠들만의 영역에 갇혀있고 J-팝은 아시아 밖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일본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인 문화 수출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죠.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을 전 세계에 설립하고 영화와 드라마에 보조금을 퍼주죠. 그런데 중국 콘텐츠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나요? 전혀요. 오히려 중국 정부의 통제가 심해질수록 중국 문화는 경직되고 매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한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유럽은 또 어떤가요? 프랑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프랑스 가수나 배우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나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비틀즈 이후로 전 세계를 뒤흔든 영국 음악 그룹이 있나요? 없어요. 다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아티스트들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기획사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확산시킨 결과예요. 정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지원했을 뿐이죠. 이게 진짜 문화 강국의 모습입니다. BTS가 멕시코에서 공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공연장 주변 반경 5km 내의 모든 숙박시설이 석 달 전에 매진됩니다. 호텔들은 가격을 3배로 올려도 예약이 폭주하죠. 식당들은 한식 메뉴를 급하게 추가하고 김치와 떡볶이를 팔기 시작해요. 화장품 가게들은 한국 브랜드 제품을 긴급 수입하고요. 공연 당일에는 멕시코 시티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듭니다.
건물마다 보라색 조명이 켜지고 거리마다 BTS 깃발이 나부끼죠. 지하철역은 BTS 멤버 사진으로 도배되고 버스 정류장마다 응원 메시지가 걸립니다. 이건 단순히 공연 마케팅이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하는 거죠. 공연이 시작되면 7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한국어로요.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잖아요. 음악이 언어가 된 거예요. 공연이 끝나면 팬들은 며칠간 멍하니 일상을 보냅니다. 현실로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SNS에는 공연 영상과 사진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해시태그 BTS인 멕시코는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몇 달간 지속되죠.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급증하고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치솟으며 한국 제품 판매량이 폭등합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르드 장관이 말한 보랏빛 경제 효과예요. 공연 2시간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력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과거에는 그저 전쟁을 겪은 불쌍한 나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 정도로 인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나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쿨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문화의 힘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한국은 지금 이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영화 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만들어낸 콘텐츠 중에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게 뭐가 있나요? 마블 영화들은 이제 공식대로 찍어내는 상업 영화일 뿐이고 넷플릭스 드라마들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베끼기에 바쁘죠.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드라마나 영화가 전 세계에서 흥행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중국 정부의 검열 때문에 창의성이 말살당했거든요. 자유로운 창작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절대 훌륭한 콘텐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틈새 시장에 머물러 있어요. 일본 문화는 세계화에 실패했죠. 일본어라는 언어 장벽도 있고 독특한 미학이 대중화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K-팝은 언어 장벽을 무너뜨렸고 K-드라마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했으며 한국 영화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스템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아티스트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노래, 춤, 랩, 연기는 기본이고 외국어 작곡, 프로듀싱까지 배우죠. 그리고 데뷔 전에 수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기획사들의 전략도 탁월해요.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움직이죠. 곡 하나를 만들 때도 전 세계 프로듀서들과 협업하고 뮤직비디오 하나를 찍을 때도 할리우드급 제작진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마케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팬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한국 팬덤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열정적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번역하고 확산시키죠. 이런 팬덤의 힘이 K-팝을 전 세계로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특유의 정서가 더해집니다. 한과 흥의 문화, 빨리빨리 정신 끈질긴 근성, 이런 것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한국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정말 목숨 걸고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치열함과 간절함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BTS는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그룹이에요. 음악적 완성도, 칼군무, 비주얼, 메시지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BTS는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문화 현상이 됐어요. BT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죠. 멕시코의 반응은 그 증거예요. 한국과의 대통령과 장관들이 4년간 매달려서 겨우 모셔온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에브라르드 장관이 BTS를 열쇠라고 표현한 게 정확해요. BTS는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열쇠거든요. BTS를 통해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제품을 삽니다.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한국은 문화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총칼 하나 들지 않고 폭탄 하나 터뜨리지 않고 오직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로요. 이보다 아름다운 정복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BTS가 2026년 월드 투어를 돌면서 또 어떤 나라들이 무릎을 꿇을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멕시코처럼 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나라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BTS를 모시기 위해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온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문화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가 됐잖아요.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에요. 경제 발전도 대단하지만 문화 강국이 된 게 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는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는 달라요. 오랜 시간 쌓인 역사와 정서, 창의성과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한국은 그걸 해낸 거예요. 세계 문화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죠. 미국은 20세기 내내 문화 패권을 누렸어요. 할리우드 영화와 팝 음악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죠. 하지만 21세기 들어 그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이기고 있어요. 빌보드 차트를 보세요. 한국 가수들이 정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이 후보에 오르고 수상까지 하고 있죠.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는 한국 드라마가 줄줄이 올라와 있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한국 콘텐츠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영향력은 문화에만 그치지 않아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한국 음식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한국 패션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죠. 과거에는 한국 제품이 싸고 품질이 그저 그런 것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 제품은 혁신적이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죠. 이게 다 한류 덕분이에요.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이 BTS 공연을 보러 가면서 삼성 핸드폰을 사고 현대차를 타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억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사는 거죠. 이게 진짜 마케팅이에요. 일본이 수십 년간 쿨 재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반면 한국은 정부가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중국은 더 심각해요. 중국 정부는 문화를 정치적 선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콘텐츠는 자유롭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해요. 검열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명확하죠. 이런 환경에서 세계적인 콘텐츠가 나올 리 없어요. 한국은 다행히 민주주의 국가예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에요. 정치적 제약 없이 순수하게 예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BTS의 음악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 우정, 꿈, 희망 같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국적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멕시코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외워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사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죠.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단순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만으로는 이런 팬덤을 만들 수 없어요.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BTS 멤버들의 인성도 한몫해요. 이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만 겸손하고 성실해요.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죠. 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요. 이런 태도가 팬들의 충성심을 만드는 거예요. 서양 팝스타들과 비교해보세요. 많은 서양 스타들이 유명해지면서 오만해지고 방종해지잖아요. 스캔들에 휘말리고 마약에 손대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팬들은 실망하고 떠나가고요. 하지만 BTS는 달라요.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차별점이에요. 아티스트 관리가 철저하거든요. 스캔들 하나 터지면 커리어가 끝날 수 있다는 걸 다들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죠. 이런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